네, 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오늘도 원영석의 진실정치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힙합스타 예죠. 카니에 웨스트. 카니에 웨스트인데 이름을 또 예라고 바꿨어요. 어쨌든 그냥 카니에 웨스트라고 부르겠습니다. 트럼프하고 카니에 웨스트 둘이 친하죠. 소셜미디어 SNS 활동이 제한된 공통점을 계기로 서로 식사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자, 폴리티코가 보도했는데요. 양측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서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카니에 웨스트가 전화 통화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카니에 웨스트는 유대인에 대한 혐오성 내용을 담은 게시물을 올렸다는 이유로 인스타그램 그리고 트위터 계정이 잇따라 차단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카니에 웨스트는 지난 17일 팔먼트 테크놀로지로부터 우파 성향, 보수 성향,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또 이제 파라이트라고 그러고 그걸 그대로 번역 보도하는데도 뭐 극우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극우가 아니에요. 트위터, 인스타, 페이스북 이런 데가 극좌지. 그게 더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적확하게 보는 거예요. 그게 보수 성향이라기보다는 그냥 표현의 자유 중시하는 소셜 미디어 parler를 매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진 직후 친분이 터웠던 트럼프하고 다시 통화가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도 작년에 자신의 지지자들이 워싱턴 DC에 위치한 연방의사당에 난입한 1월 6일 사태를 계기로 이제 다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유튜브 쭈루룩 퇴출당했죠.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런 뒤에 이제 Truth Social이라는 소셜 미디어를 직접 차렸습니다. 폴리티코는 이들이 전화를 통해 만찬을 함께하기로 뜻을 모았고 곧 일정을 잡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카니에 웨스트는 블룸버그 통신 인터뷰에서 이번 주 트럼프와 저녁을 먹기로 했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카니에 웨스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팔로에도 초대하고 또 자신도 트럼프의 트루 소셜 활동에 동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카니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스타그램과 트위터에서 쫓겨났을 때 나만의 플랫폼을 가져야 할 때라고 깨닫게 됐다. 팔러는 사상 경찰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이들이 마음속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곳이 될 거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카니에 웨스트는 지난주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하고도 통화했는데 팔러 매입은 전적으로 자신의 결정이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 여부를 놓고 입장 번복을 거듭하고 있고 최근에는 또 사겠다고 그러죠. 원래 가격에. 그렇게 하면 아마 이제 트럼프하고 카니에 웨스트 계정도 살아날 겁니다. 보수 쪽에 가까운 인물이기 때문이에요. 보수라는 건 이제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쪽이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쪽이 이제 바로 좌파 진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카니에 웨스트는 지난 8일 트위터 계정에서 유대인들에게 데프콘 3를 가할 거다 이런 글을 올렸었죠. 미군 방어 준비 태세를 가리킵니다. 데프콘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빗대서 죽음을 표현해서 혐오감을 드러낸 발언으로 해석됐습니다. 그래서 트위터가 이 글을 삭제를 했습니다. 사실 뭐 유대인 비판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카니에 웨스트가 그걸 마치 싸잡아서 뭐 유대인 중에 나쁜 사람도 있고 예를 들면 조지 소로스 같이 그런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좋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니에 웨스트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면서 크리스찬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유대인들을 복되게 해야 자신 스스로도 복을 받는다.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카니에 웨스트가 그 대목은 놓쳤나 봐요. 그 구절은 놓쳤나 봐요. 어쨌든 전 세계가 유대인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카니에 웨스트가 그러니까 한 말이 완전히 다 틀렸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뭐 유대인들이 장악하는 건 맞으니까 뭐 전 세계에서 0.6%도 안 된다고 그러죠, 인구는. 저는 그 복된 민족이라고는 봐요. 뭐 유대인들이 좀 뛰어난 인물이 많고 뭐 아인슈타인도 있고 뭐 영화계에서 스필버그도 있고 영화 배우들은 뭐 거의 웬만한 스타들은 유대인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물론 뭐 시스템적으로 유대인들한테 유리하다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그들이 많이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유대인들이 부지런하고 교육열 또 대단하잖아요. 뿌린 대로 거둔다고 많이 뿌렸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동안에 뭐 한인 이민 사회보다 앞서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옛날부터 일찌감치 미국에 와서 이제 뿌리를 내렸죠. 그리고 뭐 이스라엘 2000년 만에 컴백하고 또 뭐 유대인들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대체로 이제 민주당을 지지 많이 하죠. 예, 조지 소로스처럼. 하지만 이제 그 독실한 유대교 신자들 중심으로 또 이스라엘 중시하는 유대인들은 공화당을 많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그런 분들한테 인기가 많죠. 제가 어제 영상 하나 올렸죠. 예,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콜테스, 샌디 콜테스라고 그러겠습니다. 원래 이름이에요. 샌디 콜테스 어제 그러니까 최근에 그 타운홀 미팅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해클러라고 보기는 뭐 그런 것 같은데 올바른 얘기했으니까 예, 시위자들이 거기서 시위자 한 명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Congresswoman, none of this matters unless there is a nuclear war. 핵전쟁이 일어나면 이거 다 소용없다. 너가 얘기하는 내용들 뭐 무슨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타운홀 미팅이니까 뭐 얘기를 했겠죠. You voted to send arms and weapons to Ukraine. 우크라이나에 무기 보내는 것 찬성표 던지지 않았느냐. 털시 게버드가 소신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민주당을 탈당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쟁광들이기 때문에 민주당 기득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AOC도 민주당 기득권이니까. You originally voted, you ran as an outsider. 너 아웃사이더로 출마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전쟁 찬성표 던지지 않았느냐, 우크라이나. 이러다가 3차 세계대전,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얘기를 한 겁니다. 원래 이 친구가 얘기를 했죠. 이 친구요. 그래서 Why are you playing with the lives of the American citizens? 왜 미국인 목숨 갖고 장난질을 하느냐? 이제 그런 다음에 이 흑인 친구가 나와서 또 막 따졌습니다. 핵전쟁이 일어나면은 이웃도 없다. 그런데 당신은 우크라이나 나치한테 돈을 보내고 있다. 우크라이나 나치 있는 거 아시죠? 당신은 겁쟁이다. You are a coward.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네가 진보 사회주의자라고 전쟁 이렇게 찬성하면서 그러면서 아까 백인 친구가 올바른 얘기를 한 거다. 너는 한 게 없다. 연방의회에 들어가서. 그런 반면 털시 게버드는 용기를 보여줬다. 너가 겁쟁이 짓 하는 동안에. 나는 너를 믿었다. I believed in you and you became the very thing you sought to fight against. 나는 너를 믿었지만 너가 없애겠다고 한 존재가 돼버렸다. 기득권이 됐다는 거예요. You are the establishment. 네가 기득권이다. You are the reason why everybody will end up in a nuclear war unless you choose to stand up right now and denounce the Democratic Party. 너 같은 인간 때문에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여기에 반대하라. 민주당을 비판해라. 그렇게 할 거냐 안 할 거냐 yes or no 이렇게 따져들었습니다. 간단한 질문이다. 핵전쟁 원하느냐 아니냐 yes or no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묻죠. 그러면서 this is bullshit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러면서 none of this matter if we are all dead. 우리가 다 죽으면 이거 다 소용없는 일이다. 지금 당장 이 이슈에 대해서 얘기해라. 왜냐하면 이게 가장 중요하고 유일하게 우리가 신경 쓰는 일이다. 지금 현재. 이러다가 핵전쟁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진짜 핵전쟁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도 봅니다. 러시아 신경을 계속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푸틴 같으면은 핵 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자꾸 이렇게 건들면. 네? You're the liar here. 네가 거짓말쟁이다. Nobody has held you accountable. 너한테 책임을 부과한 사람이 없었다. That's what's happening. 지금 바로 그게 현실이다. It is time for you to stand up and realize what you have been saying has been lies. 이제라도 정신 차려라. 너가 했던 말들이 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인정하라. 네, 그런 겁니다. 자, AOC,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콜테스. 그럴듯한 이름이죠. 원래 근데 고등학교 때는 샌디 콜테스라고 불렀고 원래 샌디 콜테스예요. 원래 알려진 건. 이 사람의 그 앨범 졸업 앨범 보고 그러면은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AOC가 됐습니다. 2018년 출마했을 때는 또 알렉스라는 이름을 썼어요. 뭐 알렉스는 남자도 쓰고 여자도 쓰는 이름 아닙니까? 캠페인 웹사이트 당시 보면은 알렉스는 모든 전쟁이 끝나기를 바란다. 미군이 고향으로 돌아오길 원한다.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웹사이트에서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걸 알아차린 기자들이 따져들곤 했습니다. AOC한테. 샌디 콜테스도 이제 결국에 인기를 좇는 그런 정치인에 불과합니다. 연방 상원 후보 출마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척 슈머 자리 노린다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연방 하원에서 이제 퀸스하고 브랑스 대변인이죠. 근데 이때 타운홀 미팅을 했는데 타운홀 미팅에 불과 50명 정도만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인기가 없어요.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 맨날 떠들고 있지만 AOC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런 식으로. 지금 네오콘과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근데 하는 짓 보면 아까 막 따졌죠. 그래서 You are being rude. 무례하다. 무례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라. 글쎄 무례한 건지 모르겠어요. 샌디 콜테스가 평소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AOC가 2020년 12월 2일에 올린 글입니다. 트위터에다 The whole point of protesting is to make people uncomfortable. 시위하는 이유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 시위자도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럼 인정해줘야죠. 아 대단하다. 나 너한테 점수 준다. 내로남불 아닙니까 또? 민주당 전유물. Activists take that discomfort with the status quo and advocate for concrete policy changes. Popular support often starts small and grows. The folks who complain, protest, demands, make others uncomfortable. That's the point. 그래서 시위한 거 아닙니까? 저 친구들이. 불편하게 만들려고. AOC를 불편하게 만들려고. 근데 자기를 불편하게 하니까 이게 이제 싫다는 겁니까? 그리고 군사 예산 7,380억 달러. 군사 예산. 그 찬성표 던졌잖아요. AOC. 예? 자, 이런 가운데 보스턴 대학의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치명적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불장난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고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이 연구팀은 오미크론과 원래 우한 변종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바이러스를 만들었는데요. 이 바이러스는 연구에서 실험주의 80%를 죽였다고 합니다. 이번 폭로는 유사한 관행이 팬데믹을 시작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위험한 바이러스 조작 연구가 미국 내에서조차 진행되고 있는지를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의 선도적인 과학자 중 한 명인 슈무엘 샤피라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금지돼야 한다. 불장난을 하고 있는 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애리조나 주지사 선거 캐리 레이크 후보 아주 명활약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사이다 같죠? CNN 기자를 아주 묵사발 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CNN의 그 한인 기자 한 명을 아주 박살을 냈죠. 자, 악시오스에서 보던 겁니다. Dems fear Kari Lake could be Arizona's governor and a major MAGA star. 마가 돌풍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인기도 여전합니다. 물론 론 디샌티스도 인기가 많지만 트럼프만큼은 아니라고 봐요. 예. 모르겠습니다. 누가 출마할지는. 둘 다 뭐 저는 누가 출마해도 잘할 것 같아요. 트럼프든 론 디샌티스든. 예. 바이든보다는 잘할 겁니다. 자, 민주당원들이 캐리 레이크를 두려워하고 있다. 애리조나 주지사 될까봐. 그리고 커다란 마가스타가 될까봐. 그 캐리 레이크는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애리조나 선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선 2020년 대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OJ 심슨이 무죄로 판결받지 않았습니까? 자기 부인 니콜 브라운 심슨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 그것만큼 바이든의 승리를 믿는다. 바로 CNN이고 오른쪽에서 보이는 그 경라라는 한인 기자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아주 거기서 묵사발을 냈죠. 예, 캐리 레이크가 이 경라 기자를. CNN이 얼마나 인기가 없는지 댓글들 한번 보세요.
I tune into CNN every once in a while to get a good laugh. CNN 웃으러 본다. 워낙 가짜뉴스 많이 보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카일 듀폰은 이렇게 썼습니다. I love hearing CNN say she is relentlessly repeating misinformation. 이제 CNN이 말하는 거는 캐리 레이크 주지사 후보 얘기하는 거죠. 애리조나 주지사 후보가 계속 잘못된 정보를 내보내고 있다. While relentlessly repeating misinformation. 근데 그렇게 보도하는 CNN이 계속 잘못 보도하고 있다. 자, 밑에 보시죠. 스티븐 윌리엄스. Thank you, Carrie Lake, stating the actual facts. 캐리 레이크 감사합니다. 팩트를 얘기해서. 맞아요. 팩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캐리 레이크가. 쭉. 사실 이런 동영상 콘텐츠도 럼블이 계속 팩트를 내보내고 있고 유튜브는 팩트를 가리고 있죠. 그래서 캐리 레이크 관련 영상들도 럼블 보면은 더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권력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남편 파워 펠로시가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과 엔비디아에 옵션 투자를 했다가 100만 달러 가까운 손실을 봤습니다. 뭐 로이터 통신 뭐 여러 언론이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예, 부동산 투자와 벤처 캐피털 운영 뭐 이렇게 금융업에 종사하는 폴은 지난 14일 공개된 거래 보고서에서 작년 말 매수한 마이크론 콜 옵션으로 39만 2,575달러, 작년 7월 사들였던 엔비디아 콜 옵션으로 36만 1,476달러의 손실을 각각 봤습니다. 또 월스트리트저널이 코퍼레이션의 콜 옵션에 그 만기가 도래해서 13만 2,824달러 손해를 입었고 구글 모회사 알파벳 주식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해서 주식 200만 달러치를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펠로시 가문이 이제 애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IT 관련 주식들을 자주 거래해 왔습니다. 그리고 글레인 맥스웰 소화성에 공범으로 기소돼서 이제 유죄 판결 받았죠. 유죄 판결 받고 이제 수십 년 깜방 생활을 하게 됐는데 동료 수감자한테 살해당할 뻔했다고 저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클린턴 가문하고 친하죠. 예, 케빈 스페이시 뉴스도 여러분께서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매년 크리스마스 때 올린 동영상 보면 얼마나 소름 끼치는 영상들 잘 올리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잇따라서 성폭력 혐의로 배우 생명이 사실상 끝장났죠. 케빈 스페이시. 케빈 스페이스가 오늘 법정에서 제기된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이거 성폭행도 또 미성년자 상대로 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증언에 앞서 재판부는 피해자가 제기한 소송 일부를 기각했는데요. 스페이시는 뉴욕 남부연방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14살 때 성추행 당했다는 배우 앤서니 랩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스타트렉 디스커버리 그리고 뮤지컬 렌트에 출연했던 적이 있습니다. 랩이요. 그래서 랩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986년 뉴욕시 맨해튼에 위치한 스페이시의 아파트에서 당시 26살이었던 스페이시가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고 침대로 쓰러뜨린 뒤 몸 위에 겹쳐 누웠다고 폭로했습니다. 여기에 겨우 빠져나왔다고 그러는데요. 랩이. 근데 스페이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랩은 아파트에서 도망쳐 나왔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스페이시는 2017년 처음 공개된 랩 폭로에 대해 놀랐었다. 그러면서 이것이 어떻게 사실이 될 수 있는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여기 이제 버라이어티에서도 제목을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렇게 나오죠. Kevin Spacey says he didn't publicly come out as gay because his father was a white supremacist and a neo-Nazi. 그러니까 스페이시는 백인 우월주의자의 신나치주의자인 부친이 과거 아들이 동성애자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소리를 지르면서 폭언을 퍼부었다고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자기 아빠가 백인 우월주의 네오나치인 거랑 자기가 동성애자인 거랑 뭔 상관인지. 루이스 캐플런 연방판사는 랩이 제기한 소송 중에 고의로 정신적 고통을 가하겠다는 부분을 일부 기각했습니다. 랩이 스페이시 폭행과 구타의 피해자라는 다른 소송 내용과 중복된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예, 오스카상 수상했죠. 케빈 스페이시가
그 나무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아메리칸 뷰티라는 영화로 99년에 나온 영화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 유주얼 서스펙트 그 영화는 95년에 나온 걸로 기억합니다. 그걸로 이제 나무조연상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영화 세븐 통해서 이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요. 이제 2017년 미투 운동 일어나면서 이 사람도 미투 운동에 걸리면서 사실상 배우 인생이 끝났습니다. 원영석의 진실 정치는 좌와 우를 말하는 시간이 아니다. 옳고 그름만 논하는 시간입니다. Not about left or right, all about right or wrong입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